그 선거 얘기로 좀 가보면요. 예, 예. 일단 그 중에 하와이로 떠난 청준표냐 홍준표냐, 홍카콜라냐 청카콜라냐, 홍준표 전 시장 예.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예. 여기 국민의힘 사절단에서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돌렸다, 김문수 지지로. 그런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김문수 후보의 요청으로 이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하고 뭐 김대식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정치인들이 하와이로 이제 이 특사다수로 파견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2차례 만났다고 합니다. 2차례 만났는데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이 국힘을 향해서 거의 저주의 그런 이 언어들을 내놓고 언어들을 내놨고 계속 빨간 넥타이를 즐겨 매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파란 넥타이로 이제 바꾼 사진을 또 페이스북에 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홍준표 총리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홍준표 총리실에 맞는 거 아니야? 홍준표 그 지지 그룹도 민주당 찾아가가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는데 그런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는데 어쨌든 유상범 의원은 이 CBS 김현정 그 CBS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명확히 밝혔다.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띄웠는데 이제 나를 찾아왔던 그 특사단이 떠났다. 그리고 나는 대선이 끝나면 귀국할 거다.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넥타이는 빨간 걸로 다시 바꿨어요. 그런데 양복은 파란색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지금 역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손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총괄선대위원장 맡아달라. 상임 선대위원장 맡아달라. 선대위의 형식과 내용과 홍준표 후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가 100%다 위임하겠다. 원하는 대로 다. 홍준표 후보가 원하는 대로 선대위 꾸리고 선대위 지휘해달라 라고 했는데 결국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결국은 지금 한동훈 후보도 어제 부산 광안리에서 이제 유세를 했고 오늘은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유세를 하지만은 기자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냐고 그랬더니 회피했어요. 표현이 미적지근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은 전혀 언급을 안 후보 했고요. 이름을 아예 거의 언급하지 않고 네. 오직 국민의힘 당 얘기만 했고 그렇죠. 자신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 지원 활동에 대해서 그렇죠. 선대위도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선대위도 안 들어가고 김문수 후보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세 차량을 타고 지역을 돌면서 김문수 후보 찍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민주당을 막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되니까 국힘 후보 찍어주세요. 그렇지만은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입장인 거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완전히 돌아선 듯 넥타이까지 이제 파란 넥타이로 하다가 넥타이는 이제 뭐 빨간색으로 했지만은 이 특사단한테 뭔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우리는 모르죠. 그건 유상범 의원의 전언일 뿐인 거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히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 거는 유상범 의원의 주장일 뿐인 거고 어쨌든 명시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밝힌 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지금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국민의힘의 얘기만 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저주의 언어를 내놓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계속 공격하고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의 결의 차이를 보면 이 정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치의 고수가 누구냐? 봤을 때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 뭐 여러 가지 평가도 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홍준표 뭐 두 사람 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기리라고는
1%도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대선이 끝나고 보수의 어떤 세판짜기가 벌어졌을 때 서로 이 보수의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보니까 홍준표가 정치 감각이 탁월하다. 국힘의 차기 당권은 홍준표가 먹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더라고요. 네, 박지원 의원이 아주 잘 맞추기로 그리고 촉과 감이 아주 뛰어난 네. 그 의원이신데 저기 우리 이 스튜디오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홍준표 이전 시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전 대표였으면 사실은 승복하고 선대위 들어가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과 이렇게 거리를 그렇죠. 두기를 하고 네. 후보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동훈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애정이 생길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그 친윤 세력에 의해서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쓰여져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뭐 그런 그 경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 국힘 지도부의 어떤 무리수라든가 어떤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들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은 좋다. 이게 대선에서 어쨌든 민주당한테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깨끗이 패배를 승복을 하고 김문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배신자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고 차기 당권 싸움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신자 프레임이 더욱더 고착되는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뭐 그런 그런 상황이죠. 생각이 들어요. 네. 예.